네, 안녕하세요. 오토소닉스 소닉입니다. 이번 방송은 아우디 Q7 지금 사야 되냐, 나중에 사야 되냐, 그것에 대한 방송입니다. 아우디 Q7에 대한 풍문이 7월 1일쯤부터 해갖고 돌기 시작했어요. 각 아우디 동호회부터 해갖고 뭐 유튜브, 블로그, 카페 모든 매체를 통해서 풍문 내용을 말씀드리면 아우디가 이제 2019년 하반기에 본격적인 판매를 다시 시작을 하는데 아우디 Q7이 2.0 가솔린 엔진을 탑재한 45 TFSI 모델로 해서 우리나라에 7천만 원대 가격이 책정이 될 것이고 7천만 원대 가격 책정을 한 후에 거기서 할인을 해서 폭풍 할인을 해서 6천만 원대에 공급을 할 것이다. 한정판이기 때문에 서둘러 사전 계약을 해야 된다. 아우디 대란이 다시 시작된다. 이런 내용의 풍문입니다. 여기서 이제 그게 메리트가 있냐 없냐, 경쟁 차종은 무엇이 있느냐, 왜 사람들이 사지 말라고 하느냐, 왜 사람들이 기대해 볼 만하다고 하느냐, 이걸 제가 좀 간략하게 방송으로 분석을 해드릴 건데요. 우선적으로 이제 아우디 Q7 국내에 계속 판매가 됐다고 하면 경쟁하는 모델이 BMW의 X5, 벤츠의 GLE, 볼보 XC90, 랜드로버 디스커버리 5 이런 정도 차종과 경쟁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차량 사이즈가 굉장히 큽니다. 굉장히 크고 이게 초구형이냐 풀체인지를 앞두고 있냐 그건 또 아니에요. 아우디 Q7 같은 경우에는 2016년도에 무려 8년 만에 풀체인지가 된 모델이고요. 지금 이제 2019년이죠. 다음 모델이 2020년식 아우디 Q7인데 부분 변경을 앞두고 있는 그런 모델입니다. 부분 변경을 우리나라에서는 앞두고 있다. 해외에서는 진행이 되고 있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하나하나씩 살펴보기 전에 오토소닉스 채널 구독, 좋아요 먼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이미지는 2016 아우디 Q7 국내에 폭풍 할인으로 들어올 것이 예상되는 그 차량의 인테리어입니다. 이 인테리어 디자인을 봤을 때는 스티어링 휠도 최신형이고 이 송풍구라든지 전면 프론트 디자인 다 좋죠. 다 좋은데 단지 모니터가 숨어있다가 올라오는 형태의 이게 좀 뭔가 요새 차들에 비하면 좀 구형 같아 보이죠. 구형 같아 보이고 시트 굉장히 편해 보이고 5인승이 될지 6인승이 될지 7인승이 될지 실내 공간이나 외장 사이즈나 모든 게 굉장히 큰 차량입니다. 그런데요, 2020년형 모델로 부분 변경이 되는 모델인데 이렇게 바뀌었어요. 구형, 신형, 구형, 신형. 자, 와이드 콕핏 계기판, 조금 더 세분화된 모습. D컷은 이제 옵션, 상위 트림 옵션이니까 비슷하게 나온다 치고 이쪽 부분의 디자인도 비슷한 모습을 하고 있다 치고 왼쪽부터 살펴보는 겁니다. 이 도어 손잡이랑 윈도우 스위치, 도어 손잡이, 윈도우 스위치 조금 달라진 것 같아 보이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렇게 쫙쫙쫙 송풍구가 연장된 것 같아 보였던 부분이 더욱 길게 빠졌죠. 좀 옛날 차 같아 보였던 화면이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송풍구 조작도 아우디 Q8과 마찬가지로 전자식으로 바뀌었어요. 터치로 송풍구를 모두 조작하는 게 기존 거를 보다가 최신 거를 보는 거, 최신 거를 보다가 기존 거를 보는 거 느낌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죠. 기어박스 있는 부분도 굉장히 간결해진 부분이고요. 컵홀더가 노출이 되어 있느냐, 커버 형태로 바뀌었느냐, 앰비언트 라이트가 이렇게 쫙 나가죠. 앰비언트 라이트 이런 부분들의 변화가 있어요. 이게 솔직히 풀체인지 수준의 변경이다 보니까 차체는 다 그대로 쓰고 옵션도 비슷비슷하겠지만 이 보여지는 게 상당히 많이 바뀌었죠. 그럼 외관은 얼만큼 변했는지 한번 살펴보면 폭풍 할인이 예상되는 2016 아우디 Q7 이미지입니다. 우리나라에 이제 2019라고 하죠. 2019 아우디 Q7의 모습이고요. 이게 2020 아우디 Q7 페이스리프트 부분 변경된 모델인데요. 이 헤드라이트가 매트릭스 LED 헤드라이트 최신 버전이 적용되면서 그냥 모습 자체가 많이 바뀌었어요. 프론트 범퍼 디자인이 옵션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해도 범퍼 디자인 세로 그릴로 변경이 됐고 그런 부분들이 꽤나 많이 바뀐 모습입니다. 사이드 부분도 이런 식으로 변경이 됐어요. 뒷모습은 좀 독특하긴 했고 제가 봤을 때 디자인이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았어요. 딱 그냥 아우디의 SUV 같이 생겼었는데 사실 이 풀체인지 모델이 기존 아우디 Q7 대비했을 때는 많이 바뀌진 않았었거든요. 이렇게 변했습니다. 아우디 A6를 만들어 놓은 것 같이 크롬 라인이 쭉 들어가죠. 이가 있다 없는 걸 보면 사람이 이렇게 눈이 간사해갖고 쫙쫙쫙쫙쫙 쫙 하고 방향 제시 등부터 해갖고 쫙 켜지는 게 요런 형태 이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뒷 범퍼 디자인은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데 이거는 제가 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옵션에 따라 디자인의 차이는 좀 있을 수가 있는데 느낌 차이가 이런 식으로 좀 젊어졌다. 그리고 이제 아우디 Q8이 국내에 또 들어온다고 하면 이 디자인이 상당히 옛날 차 같아 보이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우디 Q7을 지금 사야 될까? 바뀐 걸 사야 될까? 이 논점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 우리나라에 출시가 된다고 하면 어떤 가격을 우리가 예측을 해봐야 되느냐 이거를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이제 똑같은 옵션이에요. 동일 옵션. 범퍼 디자인, 사이드 미러 조금 차이 나네요. 조금 뭐 이런 정도로 바뀌었는데 저에게는 이 차이가 너무 커서 거의 진짜 풀체인지 수준이에요. 풀체인지 수준으로 변경이 됐고요. 아우디 Q7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변경된 게 2016 모델에서 2020 모델로 바뀌었잖아요. 2020에서 2024까지 앞으로 4년 동안 우리가 봐야 되는 모델입니다. 자, 아우디 Q7이 그러면 내가 이 모델을 할인을 받고 6천 후반대에 샀다. 그러면 이 차는 도대체 얼마에 나올 것인가? 그런 것까지 한번 세부적으로 살펴보면요. 현실적으로 아우디 Q7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제가 인테리어를 계속 바꾸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사진을. 인테리어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사실 인테리어가 제일 중요하니까. 자, 아우디 Q7이 45 TFSI라고 하면 4기통 가솔린 터보 엔진이거든요. 248마력 40.7 토크입니다. 이제 우리나라에 인증낼 때 정확한 수치가 조금 차이는 있을 수가 있어요. 추정치입니다. 제로 100은 7.1초. 근데 제로 상태에서 100km까지 몇 초냐? 이거는 사실 주행할 때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고 7.1초라는 수치를 봤을 때는 나쁘진 않거든요. 이 덩치를 운행하기에 나쁘지 않은데 고속 주행이나 갑자기 급가속을 한다거나 급제동했다 가속을 한다던가 이럴 때 가속력에서는 진짜 좀 답답해요. 답답하기 때문에 더 많이 밟게 되고 그러다 보면 4기통 가솔린이지만 연비는 6기통보다 안 나오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현실적인 가격은요. 우리나라에 어느 정도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기본 옵션을 달고 나왔다 쳤을 때 국내 판매 가격은 8,300만 원 정도가 되어야 됩니다. 8,300만 원 정도가 되어야 되고 7월 말에서 8월 초부터 판매가 된다가 아니고요. 7월 중순에서 말 정도에 계약을 받기 시작할 가능성이 높다입니다. 그럼 그때 계약을 받고 국내 판매가 되는 출고가 되는 시기는 얘네가 재고를 가지고 있다고 쳤을 때가 이제 8월부터 판매가 되는 거고 재고가 없는데 반응을 보기 위해 이렇게 했다고 쳤을 때는 11월에서 12월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Q7 45 TFSI가 8,300만 원일 때 우리나라에 폭풍 할인을 할 경우에 12% 정도 할인을 했다 치면 7,300만 원이 됩니다. 7,300만 원 구매를 한다고 치면은요. 그렇게 지금 핫할 정도로 인기가 많을 만한 차종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꽤 메리트가 있는 가격이에요. 그럼 7,300만 원이라는 비용을 우리가 지불을 하고 어떤 수입 대형 SUV를 구매할 수 있느냐? 이걸 따져봤을 때 랜드로버 디스커버리의 4기통 디젤 엔진이 장착된 기본 모델 그 차량이 판매 가격에서 할인을 진짜 많이 받았을 때 할인 조건 상당히 좋거든요. 지금 물차 이미지 때문에 그렇게 했을 때 가격이 7,300만 원으로 동일합니다. 동일하다. 이 가정 하에 이건 이제 확정된 내용이 아닙니다. 시청자분들께서 그거 알고 들으셔야 돼요. 이 가정 하에 아우디 Q7이 이렇게 이미지가 변하는데 이 모델을 구매를 할 만하냐? 랜드로버 디스커버리 5가 난 게 아니냐? 이 논점에서 보면은요. 가솔린이냐 디젤이냐? 이게 이제 첫 번째 우리가 경쟁해야 될 부분이고 두 번째가 이제 AS인데 뭐 아우디나 랜드로버나 막 그렇게 엄청난 차이가 나진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브랜드 이미지는 뭐가 좋냐? 인터넷상으로 봤을 때는 아우디가 그나마 좀 난데요. 그냥 SUV라는 그 부분에서는 랜드로버가 아무래도 좀 유리한 부분이 있고 실내가 어느 차가 더 편하냐? 저는 개인적으로 아우디 Q7이 더 편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차종의 역사라던가 이 차에 대한 그런 운전자의 만족도 같은 거 그런 부분에선 디스커버리가 더 나을 것 같고요. 디스커버리도 뭐 모델이 바뀌긴 하는데 지금 당장 바뀌는 게 아니고 이렇게 완전 풀체인지 수준으로 바뀌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뭐 도끼인 개낀 그 정도 수준이고 메르세데스 벤츠 GLE의 300D 4기통 디젤 엔진이 8천만 원대에 국내 들어올 거예요. 제가 예측한 가격은 한 8,700만 원 정도 수준인데 아우디 Q7이 할인 없이 국내에 이렇게 들어온다고 했을 때는 가격 갭이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디젤이라고 해도 벤츠 GLE를 선택을 하겠는데 12% 할인을 해서만 7,300만 원 정도 가격이 책정됐다 그러면 아우디 Q7이 그나마 좀 매력이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아우디에서 옵션을 좀 뺀다, 400만 원 정도 옵션은 충분히 낮출 수가 있거든요. 뭐 휠 좀 작게 뭐 이런 거, 이거 이제 20인치 정도인데 19인치 들어오고 뭐 HUD 빼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 가격을 맞출 수가 있어서 아우디 Q7이 우리나라에 400을 낮춰서 판매가가 7,900만 원이 되고 여기서 12% 할인을 해서 6,950만 원 정도 판매를 하면 이거는 좀 메리트가 있어 보여요. 요거는 좀 가능성도 꽤나 높은데, 제가 처음에 설명했던 대로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8,300에서 7,300으로 할인해주는 그런 그림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근데 아우디에서 진짜 깜짝 할인식으로 했을 경우에는 8,300만 원 정도 소비자가에서 개소세 할인 적용하고 뭐 16% 정도 할인을 해갖고 뭐 6,900만 원 이렇게 맞출 수도 있는 내용이고, 7,900만 원에 옵션 좀 빼고 들어와갖고 할인을 뭐 12% 거기에 뭐 개소세 할인 이래서 뭐 6,890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 구매하는 예상 가격 범위는 6,850만 원에서 7,250만 원 요 정도 수준이 될 거예요. 개소세 할인 적용해서. 그리고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사람이 계약을 할 겁니다. 아우디에서 어떻게 나올 것이다 라고 지금 소문 쫙 돈 게요, 진짜 뭐 내부에 어떤 사람이 그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이거 지들이 제가 봤을 때는 아우디 옛날처럼 찌라시를 돌린 거예요. 자, 지금 SUV 살라고 다른 차 뭐 볼보 XC60, BMW X3, X4, 벤츠 GLC 쿠페 뭐 많은 중형급 SUV 가격에 우리는 대형급 SUV를 폭풍 할인할 거니 기다려라, 뭐 이런 식의 마케팅 같아요. 마케팅 같아서 생각보다 많이 판매가 될 거예요. 뭐 전에 뭐 네이버 실검 1위까지 만든 회사니까 예전에도 유명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신형 모델이 나오기 전에 이 모델, 이 끝물 모델을 딱 우리나라에 갖고 왔을 때 할인 판매가가 7,250이건 6,850이건 국내에서 반응은 굉장히 좋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신형을 이미지를 한번 쫙 살펴볼게요. 신형 이미지를 쫙 살펴보면 이렇게 끝물을 할인을 해서 반응이 좋았는데 신형도 45 TFSI가 안 들어올 거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3.0 디젤보다 2.0 가솔린이 인기가 많다.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미 검증이 된 내용이기 때문에 2.0 가솔린, 3.0 6기통 가솔린, 그리고 3.0 6기통 디젤 이런 라인업으로 구성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옵션 차이로 구분을 한다고 해도 7,300에 싸게 샀다고 샀는데 풀체인지 수준의 페이스리프트 부분 변경 신형 모델이 뭐 한 정상 가격 뭐 8,300, 8,500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그것도 깝깝하거든요. 그래서 신형 모델을 잘 한번 살펴보시고 신형 디자인이 정말 훌륭하다 이런 느낌이 들고, 이 차를 보다가 이 차를 봤을 때 너무 순둥이 같고 옛날 차 같고 나 인테리어 이거 너무 싫어, 이런 분들은 싸게 사도 사면 안 돼요. 싸게 사도 사면 안 되니까 그 부분을 좀 보시면 되는데, 이거 한국 타이어인가? 이거 좀 이따가 이미지를 살펴봐야겠네. 네, 어찌됐건 그릴이 세로 타입의 그릴이 요새 좀 이뻐 보이더라고요. 벤츠도 그렇고 아우디도 그렇고. 아우디 Q8 이미지 리뷰를 또 준비하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형 모델과 구형 모델의 차이는 꽤 많이 나겠다. 신형이 나오면 굉장히 비싼 뭐 1억이 넘는 차인 줄 알았더니 신형 딱 나왔는데 1억도 안 하는 뭐 한 9,300만 원 정도 하고 할인을 또 12% 해갖고 8,000에 사더라. 그럼 속 터지는 일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 인테리어 디자인은 이걸 부분 변경해서 이렇게 넣었다는 것 자체가 이거 진짜 너무 신박한 내용입니다. 페이스리프트에서 이렇게 바꿔버리다니. 뒷좌석은요 진짜 편해요. 3명이 타도 진짜 편한 차입니다. 아우디 Q7 이거 나왔을 때 제가 타보고 깜짝 놀랐었어요. 그래서 디스커버리를 사실 분께서 Q7을 선택할 경우가 좀 많을 것 같아요. 벤츠와 BMW 대비 좀 부족한 부분이 뭐냐? 항상 내장재의 질감 이런 부분에서 아우디가 좀 낮은 평가를 받았었는데, 이런 부분 있잖아요. 요 휠하우스 요런 부분에 사용되는 플라스틱, 요 하단 부분, 그리고 요런 데 끝에 보면은, 그러니까 여기서 고개를 들어서 이 위쪽 여기 하단 부분 같은 데를 보면은 퀄리티가 좀 그래요. 그리고 요런 부분, 그리고 이 사이드 트림, 문을 열었을 때 대시보드 끝 부분, 그리고 요 트림 여기에 사용된 질감, 이런 게
조금 떨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옵션이 어떻게 적용됐느냐 보다는 가격이 얼마에 나왔느냐, 껍데기 정도 중심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 아우디 Q7 폭풍 할인 모델을 내가 구매를 했다 이거예요. 그럼 내가 이 차를 만약에 타다가 1년 정도 탔는데 Q7 신형이 막 가격이 그렇게 나쁘지가 않아, 바꾸고 싶다, 내 차를 팔았을 때 가격을 잘 받을 수 있을까? 이 논점에서 봤을 때 폭풍 할인을 받고 산 차량은 그 구매가로 중고 시세가 반영이 되는데요, 한정 모델로 뭐 100대가 나오든 50대가 나오든 대수가 제한이 있는 차량은 중고 시세 그래도 꽤 잘 받아요. 꽤 잘 받으니까 아우디의 대형차를 한 번쯤 맛보고 싶다 하시는 분은 계약을 하시면 되고, 그렇지 않다, 나는 무조건 신형이다, 그리고 나는 뭐 아우디 별로다 이러신 분들은 그냥 관심 둘 이유가 없겠죠. 그럼 여기서 또 우리가 계약을 할 때 어떤 부분을 조심해야 되느냐. 자, 아우디 같은 경우에는 판매를 안 하고 월급 받는 그런 체계로 일을 한 지 꽤 오래됐습니다. 꽤 오래됐는데 이렇게 막 폭풍 할인을 한다는 정확한 근거 없이 풍문이 막 돌아다닐 때는 광고비 한 100만원에서 150만원? 이 정도만 쓰면 얼마든지 광고를 해서 손님을 끌어당길 수가 있어요. 그렇게 손님을 막 모은 다음에 최저가를 제시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다 7,300이라고 하는데 막 6,800에 해준다 이거예요. 그러면 벌써 가격이 한 500만원 더 싼 거잖아요. 근데 이 차를 살라고 하는 사람은 싸게 팔기 때문에 이 차를 알아보게 된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더 저렴하게 사고 싶어하는 욕심 누구나 다 똑같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렇게 하는 대신 제 명의로 이 차를 계약을 하고 뽑아야 되니 제 개인 계좌번호로 송금을 일부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런 내용이 나올 수도 있는데 사기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상당히 조심하셔야 되니까 어떤 가격이 확정되면 유튜브나 블로그나 이런 데 다 어차피 뿌려질 겁니다. 오토소닉스에서도 방송을 할 거니까요. 그 부분 참고하셔서 아우디 Q7을 선택하시는 데 있어서 옳은 판단, 나쁜 판단, 그냥 볼보 XC60 출고할까? 그냥 X4 그냥 기다렸다 받을까? GL2를 그냥 기다렸다 살까? 이런 생각을 하셨던 분이 뭐 선계약 정도는 하실 수 있겠죠. 계약해놓고 기다려고 그때 가서 판단할 수는 있는데 너무 이렇게 혹하지 마세요. 구형과 신형의 차이는 분명히 내가 이 차를 출고해서 새 차의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을 겁니다. 결국 차는 신형이 최고입니다. 어찌됐건 이번 방송 제가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양한 방송을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오토소닉스 채널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